자, 여러분, 마이크로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시간에서 이제 플립 러닝을 하는 이제 두 번째 주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이 플립 러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클래스에서 아마 조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실습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 포스트 클래스의 실험 실습 보고서를 보면 알겠죠. 영상을 보면 알겠는데 이번 주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포함하는 포스트 클래스, 프리 클래스를 먼저 학습하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조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프리 클래스에서 본 내용들, 실험들을 갖다가 쭉 실제로 시험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결과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또 실험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아마 공지에 올라갔을 텐데 여러분들 그 플립 러닝 세 번째 플립 러닝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 플립 러닝 시간은 실시간 수업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녹화 강의 보고서는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들 금요일 날 10시에 전부 다 실시간으로 웹엑스에 들어와 가지고 또 동시에 이 인클래스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출석을 해야 됩니다. 출석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그 최종 점수에서 상당한 점수를 감점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3점에서 5점 정도가 감점이 될 겁니다. 그 정도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실시간 수업 절대로 잊지 않고 참여하기 바라고, 만약에 그 시간에 뭐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게 됐다 그러면은 나한테 미리 이메일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같이 보내든가, 나중에 증빙 서류 나중에 내도 돼요. 이메일 먼저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사정으로 실시간 수업을 참여를 못하겠다 하는 내용을 꼭 먼저 보내야 됩니다. 전화나 문자나 카톡 같은 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 안 지킨 학생들도 나중에 최종 그 성적 산정 때 그만큼 감점을 시킵니다. 분명히 그 전화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전화를 한 학생들이 두세 명 있어요. 그 학생들은 기말에 감점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메일로 먼저 연락을 하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 거예요. 학사학위의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 이메일 이외에 다른 수단으로 하지 말고 항상 이메일로 먼저 소통을 하려고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이제 플립러닝 2주차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자, 이번 주의 내용은 여기 보는 것처럼 10주차, 플립러닝 2주차입니다. 이번 주에는 상태 기계, 그러니까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미 논리회로에서 이 상태 기계, 상태 머신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컴퓨터 구조나 아니면 다른 뭐 인베디드 응용 같은 데에서 상태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 상태 시스템을 LED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상태가 바뀌는 것에 따라 가지고 LED가 다르게 켜지는 그러한 상태 시스템을 만들어 볼 것이고, 그리고 상태 시스템의 그 보편적인 또는 특수한 경우인 PWM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신호 제어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의 0과 1의 그 펄스 폭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신호 제어 시스템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그 기본 회로는 이제까지 늘 보았던 회로가 똑같습니다. 4개의 LED를 사용하고, 그리고 2개의 스위치를 붙이게 됩니다. 똑같은 포트에다 붙이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 지표에서 지난 시간에 붙였던 그런 위치와 동일한 위치의 포트에다가 스위치와 LED를 연결하고 저걸 연결해서 회로를 만들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태 제어에서는 LED 4개를 뭐 차례대로 동작을 시키던가, 아니면 뭐 번갈아 동작시키던가, 아니면은 이제 LED의 켜지는 시간과 꺼지는 시간을 조절해 가지고 그 길고 짧은 그러한 신호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뭐 많은 LED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이 교과목을 갖다 다 이수한 다음에 그러면 아마 거의 크리스마스 때쯤 되겠죠 아마.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라즈베리를 사용해 가지고, 네, 일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라즈베리를 사용해 가지고 이 LED를 4개가 아니라 뭐 병렬로 한 4개씩 연결해 가지고 뭐 16개, 64개, 128개 LED를 연결해 가지고 나무에 장식하면은 굉장히 멋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위치를 어떻게 누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LED가 켜질지를 갖다가 결정을 하면, 그걸 PWM이나 아니면 이제 상태 제어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파는 그러한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같은 걸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가 있다고 했었죠. 실제로 지금 이 회로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요 저항에다가 LED를 하나만 붙이는 게 아니라 뭐 2개나 4개를 붙이게 되면은 포트 하나에 대해서 2개나 4개의 LED를 동시에 지어할 수 있겠죠. 그리고 4개 포트만 연결할 게 아니라 포트 8개 사용해서, 이쪽에도 포트 많으니까 포트 8개 사용해 가지고 붙이게 된다면은 뭐 하나의 포트에 4개씩 붙여가지고 8개 포트 사용하면 32개의 LED를 갖다가 여러분 제어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만 PWM이나 아니면 이제 상태 제어를 하더라도 상당히 멋있게 LED가 깜빡거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트리 같은 걸 스스로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텐데,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그냥 마트에서 그냥 트리 등 사오는 게 더 싸죠. 아무래도 그런 트리 등 같은 거는 중국에서 그냥 아주 싸게 마구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긴 한데, 주의할 점은 저가인 만큼 품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하는 거, 그걸 각오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데 라즈베리 파이 정도를 사용해서 트리를 만드는 걸, 뭐 트리를 제어하겠다? 이건 굉장히 고급입니다. 네, 상당히 하이레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올해에는 내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공학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좀 하이레벨을 만들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에 IO 포트를 사용해서 트리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은 그림이 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할 때는 항상 이 IO 포트의 관계를 갖다가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지겹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계속해서 항상 피지컬 포트의 이 피지컬 핀의 번호와 그 다음에 와이링 파이에서 사용하는 포트 번호, 그리고 BCM, 다시 말하면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포트 번호, 요것들 갖다 여러분들 항상 잘 기억해두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시간에는 와이링 파이를 사용하는 C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와이링 파이 포트 번호를 갖다가 여러분 정확히 아는 게 좋겠죠. 아마 이미 이론 시간, 그리고 이제 지난주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와이링 파이에 뭐 포트 1, 4, 5, 6, 10, 11번은 이미 벌써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2번 핀, 16번 핀, 18번 핀, 그리고 22번, 24번, 26번 핀은 여러분들이 아주 머릿속에 딱 외워둬야 되는데, 상대적인 위치도 여러분들이 외워둬가지고 40개 핀 이렇게 세가지고 몇 번 핀인지 알아보는 것보다 한눈에 딱 핀의 번호를 갖다 알아보는 게 좋겠죠. 어쨌든 지난주 얘기한 대로 LED는 와이링 파이에 1, 4, 5, 6번 포트 연결하고 스위치 2개는 10번과 11번 포트 연결한다는 거, 이거 똑같습니다. 그대로예요. 자, 상태 시퀀스란 말이 있습니다. 상태와 시퀀스라는 말은 서로 관계된 말인데, 상태란 현재 그 디지털 신호의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값이 0이면은 0인 상태, 1이면 1인 상태죠. 만약에 그런 신호를 나타내는 게 두 개의 비트가 있다. 그러면은 00인 상태하고 01인 상태, 10인 상태, 11인 상태, 4가지 상태가 있겠죠. 시퀀스는 그런 상태들이 어떤 순서로 가느냐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디지털 논리 회로 시간에 본 것처럼 4개의 상태 S1, S2, S3, S4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S1, S2, S3, S4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S1은 1, 0으로, 그 다음에 S2는 1, 1로, 그 다음에 S3는 0, 1로, 그리고 S4는 0, 0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와이링 파이
그 1번과 4번을 이용해 가지고 네 가지 상태 신호를 갖다 출력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회로 구성한 거 보게 되면 이제 LED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만 쓰겠다는 거예요. Y형파이 1번과 4번에 연결된 거, 그것만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트 1번과 4번에서 이제 차례대로 10, 11, 01, 00으로 차례차례 상태가 바뀌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와이링 파이 포트 1번과 그 다음에 와이링 포트 4번, 요게 1번이고 요게 4번입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요 타이밍에서는 포트 1번은 값이 지금 1이고 출력값이 1이고, 그리고 포트 4번은 출력값이 0이죠. 10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순차에서는 11, 그 다음 순차로 딱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1번 포트의 값도 1이고 4번 포트의 값도 1입니다. 즉 1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타이밍에서는 이번에 1번 포트가 0이 되고 4번 포트가 1이 됩니다. 4번 포트는 그냥 1로 유지되는 것이죠. 0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둘 다 00이죠. 00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처음에는 10, 그 다음에는 11, 그 다음엔 01, 그 다음에는 00으로 갔다가 계속 쭉 유지되고 있다가 어느 타이밍이 되면은 다시 01,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00, 이런 동작을 갖다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S1에서 S2로, S3로, S4로, 다시 S1으로, S2로, S3로, S4로, 또 한참 쉬었다가 또 S1으로 이렇게 가는 걸 반복한다는 얘기죠. 이런 반복을 시퀀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장치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주기적으로 뭔가 돌아가는 거, 일정 시간마다 뭔가를 수행하는 그런 기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퀀스 제어를 쓰는 거예요. 미리 어느 타이밍에 어떤 값을 갖다가 동작하고 안 하고를 어떻게 결정할지 이걸 미리 설계해 놓은 다음에 그대로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갖다 우리가 상태 기계 또는 상태 머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동화 시스템에는 거의 필수적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이 라즈베리 파이에서 2개 LED로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상태를 S1에서 S2로, S3로, S4로, 즉 10에서 11로, 그리고 01에서 00으로 포트 1과 포트 4가 바뀌게, 1이면 LED가 켜지는 거고 0이면 LED가 꺼지는 거죠. 그렇게 반복해서 제어하는 그런 상태 기계를 만드는 예를 갖다 여기다 한번 봤습니다. 이게 실습 2-1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게 되면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 같다 함수로 정의해 가지고 각 스테이트마다 포트 1과 포트 2에 해당하는 그런 변수를 받아 가지고 LED 1과 LED 2를 갖다 디지털 라이트에서 포트 1이 0이면 꺼지고 1이 1이면 켜지는, 마찬가지로 포트 2도 0이면 꺼지고 1이면 켜지는 그런 동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딜레이 해가지고 1초 동안 멈춰 있는 거죠. 그런 동작을 갖다가 스테이트 11, 0, 10, 11, 01, 00 요 동작을 반복하고 만약에 요 맨 앞에 스테이트 함수의 맨 앞에 값이 1이면은 1000ms 즉 1초 동안 딜레이가 될 것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2나 3으로 바꾸게 되면은 2초 동안 섰다가 그 다음 상태 넘어갈 것이고, 3으로 바꾸면 3초 동안 쉬었다 넘어가겠죠. 그런 동작하는 예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그 조별로 실습 2-1을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상태를 뭐 꼭 이 순서대로 할 필요 없습니다.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바꿔가지고 이 다이어그램 그리고 상태 시퀀스 만들어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만의 나름대로의 그 상태 변화를 갖다가 수행해주는 그러한 상태 기계를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게 실습 2-1이에요. 여러분들은 실험 보고서에서 이 실습 2-1에 해당하는 것부터 이제 실행을 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 소스 코드와 이제 실험 결과 사진, 그리고 이제 또 동작하는 동영상, 요걸 다 포함해 가지고 실험 실습 보고서를 작성해야겠죠. 이 상태 S1, S2, S3, S4로 갔다가 이제 끝나는, 아니 뭐 다시 S1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상태 다이어그램은 앞에서 본 예처럼 시간이 지나면 1초가 지나거나 또는 2초가 지나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예제처럼 스위치를 눌렀을 때, 즉 키1, SW1을 눌렀을 때 그때 그 다른 상태로 넘어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번 스위치 입력이 있을 때마다 포트 1하고 4가 10에서 01로 11로 그 다음에 00으로 바뀌고 한 번 더 누르면 끝. 그냥 다 동작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또 상태를 돌리려면은 껐다 켜야겠죠. 그러한 이제 상태로 바뀌는 내용을 해보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수동으로 이 상태 기계의 순차를 바꾸고자 할 때, 그럴 때 이런 내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시간이나 타이밍을 갖다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앞에 설명한 이제 스위치를 사용해 가지고 스위치 1을 사용해서 이렇게 4개 스테이트를 갖다가 바꾸는 10에서 01, 11, 00으로 바꾸는 그러한 이제 예제가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4개의 디스플레이 스테이트라고 함수로 이제 4개의 케이스를 갖다 만들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핀 모드를 사용해 가지고 입력과 출력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디지털 리드로 해서 스위치 1 값을 0이냐 1이냐 읽은 다음에 읽어 가지고 만약에 디지털 디스플레이 스테이트를 갖다가 바꾸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스테이트를 갖다가 증가시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테이트를 증가시키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한 이제 동작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 예제인데, 이 예제는 앞에 나와 있는 이런 동작밖에 안 하니까 말하자면은 S1에서 S2로 S3로 S4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버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시 한 번 더 키를 누르면은 S1으로 돌아간다거나 아니면은 S4에서 끝난 엔드로 가지 않고 S1으로 가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별로 각자 설계를 해서 한번 또 실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요게 실습 2-2예요. 여러분들 역시 2-1과 마찬가지로 조별로 2-2 실습을 해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결과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사진 그리고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링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상태 신호나 상태 제어를 갖다가 이제 다루다 보면은 반드시 같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PWM입니다. 이 PWM은 일종의 그 디지털 신호의 폭을 갖다가 조절해주는 그러한 이제 형태의 모듈레이션을 갖다가 PWM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ulse Width Modulation 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이건 디지털 신호 펄스의 폭을 변경해서 신호를 갖다가 내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 보통 스태틱 모터라든가 아니 DC 모터를 제어할 때는 거의 뭐 요새는 90% 이상은 바로 이 PWM 신호에 의해 가지고 모터를 돌리거나 아니면 막대 길이를 제어하는 그런 동작을 한다고 보면 거의 맞을 겁니다. 이 PWM에는 이제 듀티라는 그런 용어와 듀티 레시오, 듀리 레시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듀티란 말은 뭐냐면 시그널 타임, 즉 신호에서 1이 되는 그 시간 그리고 0이 되는 시간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1이 되는 시간이 좀 짧고 0이 되는 시간이 좀 길죠. 예. 요 전체 원 사이클 6부터 10가지 중에서 1이 차지하는 시간의 비율이 바로 듀티 레시오입니다. 만약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0% 듀티 사이클을 그리게 되면은 그냥 1신호가 한 번씩 팍팍 튀고 끝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순간이니까 거의 0에 가까운 것이죠. 20% 듀티 사이클이면은 전체 중에서 25% 정도가 1이 거예요.
50% 듀티면은 전체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절반이 1인 거, 이게 50%고 75%는 이 중에서 이만큼이 1인 그런 듀티 사이클이 바로 이 75% 듀티 사이클입니다. 100%면 뭐 전부 다 신호가 1이겠죠, 몽땅.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하게 딱 1신호와 0신호가 한 사이클에서 반씩 딱 있다고 해가지고 50% 듀티 레이쇼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경우는 25 대 75죠. 그러니까 25% 듀티 레이쇼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신호를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를 통해서 또는 이제 아두이노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만들어내는 방법을 갖다가 바로 다음 프로그램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이제 PWM 발생하는 이제 PWM 제너레이터를 갖다 해볼 텐데, 실습 2-3입니다. 온오프 레시오, 즉 이제 PWM 레시오가 이제 2대 1이다가 처음에는,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가지고 1과 0의 비율이 2대 1에서 1대 1로 바뀌는 그러한 변화를 주는 제너레이터를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정말 50%짜리 딱딱 만드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너무 쉬울 것 같아 가지고 바로 이렇게 듀티 레이쇼가 바뀌는 그러한 예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2초 동안 켜지고 LED가 2초 동안 켜지고, 그 다음에 1초 동안 오프 됐다가 점점 켜지는 시간이 짧아지고 꺼지는 시간이 늘어나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0.5초 정도 켜 있고, 그리고 1초 동안 꺼져 있는 그러한 이제 경우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꺼지는 시간 똑같아요. 1초로 계속 꺼져 있는 시간 똑같은데 켜져 있는 시간이 2초에서 0.5초 쭉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LED를 불빛을 보게 되면은 처음엔 밝았다가 그 다음에 좀 어두워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살짝. PWM이라고 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도 있고, 이 PWM 함수를 부르는데, 여기서 PWM 함수에서 이 파라미터 값을 갖다가 서브만큼 일정 계산식만큼 빼가지고 쓰는 것이고, 앞에 게 이제 켜지는 ON에 해당되는 시간이고, 뒤에 게 OFF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ON에 해당하는 시간은 OFF에 해당하는 시간. 그래서 거기만큼 켜주고 꺼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컴파일하고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LED가 좀 오래 켜져 있는 느낌이 들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LED가 켜져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실습 2-3입니다. 실습 2-4는 이제 또 다른 그 PWM 만드는 방법인데, PWM 라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소스 예제를 보고 여기 좀 색다른 다른 그런 이제 함수도 있으니까 이 함수들을 보고, 여러분들 지금 라이브러리에 이런 함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구글 찾아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PWM 라이트나 아니면 이제 풀 업 다운 컨트롤 이런 함수가 없을 때 이거를 어떻게 가져다가 인클루드에 쓸 수 있는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찾아가지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라즈베리 파이하고 이제 YM 파일 갖다가 셋업을 했다면은 아마도 이 함수에 다 있을 거예요. 있을 거지만 없다고 하면 찾아서 넣으면 됩니다. 그냥 한번 이 예제를 자세히 보고 여러분 조별로 이 PWM 라이트를 사용해 가지고 조 나름대로의 그 LED가 켜지고 꺼지는 그러한 응용을 한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LED를 갖다 꼭 하나만 쓸 필요 없어요. 앞에 이제도 마찬가지지만은 LED 하나 쓴 거잖아요. LED 1 하나만 쓴 건데, 이거 갖다가 LED를 2개, 4개 쓸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이렇게 이제 온오프 레시오가 바뀌는 그런 정도를 서로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다양한 그 불빛의 변화가 4개 LED로서 나오게 되겠죠. 그런 예제를 만들어 보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의 이 실험 실습 보고서 과제 평가를 할 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실습 2-4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실습을 해가지고 실험 보고서에 포함하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잘 보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2개 LED나 또는 4개 LED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제 이 PWM의 값을 갖다
여러 가지를 바꿔보면서 다양한 그런 이제 빛의 쇼를 갖다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예제에서는 뭐 LED 갖다가 하나 두 개만 켜기 때문에 별로 화려하게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갖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정신없죠. 예, 엄청나게 화려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단지 크리스마스 트리뿐만이 아니고 뭐 어떤 놀이동산이나 아니면 뭐 어떤 디지털 쇼의 그런 배경이나 아니면 그 무대를 갖다 꾸미는데도 쓸 수가 있겠죠. 요새 무대 장치 하는 사람들 라즈베리 파이 잘 알아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냥 전구 몇 개 끼고 전기 연결해서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두이노나 라즈베리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프로그램 C 컨트롤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요새는 어디 방송 뭐 미술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이젠 이런 그 프로그래밍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참 나이 같아서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니 여러분들 같은 전공인 사람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한번 나름대로 실습 2-3과 2-4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조별로 한번 특이한 그런 형태의 PWM 제너레이터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잘 영상을 찍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프리 클래스는 이것을 마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인 클래스에서 한번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